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오늘은 원샷 마케팅의 6가지 질문 중에 3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3번째 질문은 당신은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내가 뭔가를 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막상 당신 뭐 해줄 수 있어요? 할 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내가 이런 걸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인지 심리학자들이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이고, 두 번째는 내가 알고 있다는 느낌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설명할 수도 있는 지식이다. 두 번째 지식만 진짜 지식이며 내가 쓸 수 있는 지식이다. 그렇다면 이 2 지식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알고 있는 지식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지식을 구분하는 능력을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부르고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는 생활 속의 심리학이라는 네이버 캐스트를 통해서 메타 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실제 자주 경험해서 친숙하기에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에는 문제점을 발견해도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냉장고, 양변기, 세탁기, 스마트폰은 매일 봐왔기 때문에 사실 무척 친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수한 친숙한 물건들이나 장치들에 대해 잘 아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을 해요. 하지만 그 작동 원리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누구도 쉽게 답변하지 못합니다. 학창 시절에 충분히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시험지를 봤는데 눈앞이 막막해지거나 머리가 텅 빈 것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 대부분은 첫 번째 종류의 지식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설명하려면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본질적 이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설명을 하다 보면 저절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알게 됩니다. 설명은 눈이 아니라 입을 열어서 해야 되고요. 머릿속으로는 알 것 같지만 막상 입을 열어서 말하다 보면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실제로 모르고 있는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발견이 되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메타 인지 능력이 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은 가르치게 하는 거라고요. 가르쳐 보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지식 창조 시대를 대변하는 미래의 일 대부분은 2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가르치거나 생산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하면서 구구절절해지는 이유는 메타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앞선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메타인지는 무언가를 배우거나 실행할 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계획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뭘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이해하고 이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소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메타인지적 지식이 있어야 해요. 이는 무언가를 배우거나 실행할 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둘째, 메타인지적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이는 내가 모르는 것을 채울 때 필요한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이죠. 해야 할 것 중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해야 하는지 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죠.
이 말은 호기심이 생긴다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취미와 직업은 엄연히 다릅니다. 기대치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죠. 취미의 대상은 나 자신이고 기대치 또한 높지 않아요. 하지만 직업은 내가 아니라 사장, 상사, 고객과 같은 상대방이고 기대치 또한 명확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을 해낼 수 있는가 아닌가로 갈리죠. 열심히 했다거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변명이 통한다면 내가 여전히 아마추어 세계에 머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단순히 혼이 난다거나 급여 삭감이 된다거나 프로젝트에서 배제되는 것 이상을 뜻합니다. 어쩌면 해당 분야에서 영원히 소생할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메타 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바로 선생님 놀이를 하면 돼요. 직접 설명하거나 가르쳐 보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으려면 첫째,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적어보거나 둘째, 어떤 기술로 무엇을 해왔는지 적어보면 됩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것이나 해온 것을 토대로 상품을 기획하고 구성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당수 지식 기반 비즈니스는 먼저 배운 사람들이 자신만의 콘셉트를 적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파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하는 이 퍼스널 브랜딩도 마찬가지죠. 제가 먼저 경험해보고 경험해본 것들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그 과정을 기록해서 파는 게 책이고요. 그 과정을 몸에 체득하고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로 해주는 방식이 바로 컨설팅인 거죠. 어찌 보면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게 과거보다 훨씬 수월해진 것 같아요. 무언가를 배울 때 값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대학이나 대학원, 유학 가서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야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미국의 유명 대학 교수들의 강의조차 공짜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세상이니까요. 저도 퍼스널 브랜드에 대해 알기 위해서 했던 건 대학원을 가거나 학위를 따거나 했던 게 아니라 실제 도전해서 부딪히면서 직접 확인하면서 배웠던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려 보면, 그리고 가르쳐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도 알려주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되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실전이라고 하는 상황을 제가 정의해 놓고 선생님 놀이를 하고 있으면서 바로 배우는 거와 연결시켜 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책을 너무 안 읽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지식들을 머리 안에 채우는 것이다.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지식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댓글을 다는 수준으로는 절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어떤 수준으로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할 메타 인지 능력이 필요한 이유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정의하기 위해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움직이는 동사가 경쟁력이라는 사실과 함께 여러분이 어필할 수 있는 동사를 찾는 거예요. 놀고 먹고 글쓰기. 이게 바로 움직이는 동사로 표현된 저의 꿈입니다. 흔히 작가가 되고 싶어요. 박사가 되고 싶어요. 뭘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게 뭐가 되겠다는 명사형 꿈을 꾸는 사람들하고는 달리 전 10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동사형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명료하게 나를 그 꿈으로 데려다주고 있다는 거를 확인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 군더더기를 다 걷어내고 마지막 하나만을 듣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저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를 찾기 위해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바로 동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다음의 대화를 확인해 보실까요? 제가 묻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회사 다녀요. 그 회사에서 무슨 일 하세요? 과장입니다. 과장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프로젝트 합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건가요? 회사의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일을 합니다.
아, 마케팅 전략 기획과 수행하는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서너 차례 물어야 비로소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기획하고 수행하다라는 동사라는 걸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일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지, 그 일의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포트폴리오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그 사람 이름과 함께 자신이 해왔다고 하는 그 일을 확인해 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가 일반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움직임이 동반된 동사로 드러나게 됩니다. 동사는 사물이나 인간의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품사죠. 제가 말하는 건 이게 자동사냐, 타동사냐, 규칙 동사냐, 불규칙 동사냐 이런 문법적 의미의 동사가 아니에요. 파부 FAB 한 줄 문장에는 반드시 당신의 재능과 역량이 담긴 동사를 통해 당신의 글을 읽는 사람이 그 글을 읽고 무언가를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지금이라는 시간을 함께 나타내는 단어를 쓰면 행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전문 분야를 증명할 동사를 찾고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동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드러나야 비즈니스가 생기죠. 움직이는 동사를 찾아야 그 일을 반복할 수 있고 더 잘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계획할 수 있게 되죠. 막연히 뭘 하고 싶다고 명사형으로 말하지 말고 움직이는 동사형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정의해 보세요. 그리고 동사를 반복하면서 시간을 더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잠깐 또 고민이 될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받고 사랑받고 일을 의뢰받을 때까지 반복해야 브랜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마케팅에서 제안하는 페이스북 최신 데이터 분석, 네이버 데이터 분석, 구독자 수, 이미 구매한 구매자 수에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점점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문구에 끌리고요. 그러다 보면 길을 잃고 헤매게 돼요. 그럼 난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대안은 고객의 딜레마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는 희망과 꿈은 무엇일까? 그들이 왜 화가 나고 초조하고 짜증이 나는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들이 겪는 딜레마에 공감하고 그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면 답이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작가인가요? 그렇다면 글쓰다라는 동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글을 써서 고객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할수록 사랑받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몇 번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수치로 전환될 수 있지요. 한 번보단 두 번, 두 번보다는 10번, 10번보다는 100번이라는 횟수가 움직이는 동사에 축적될 때 작가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블로그에 글을 쓰면서도 글 쓴다는 동사를 반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가 더 추가되어야 되느냐? 바로 결과, 책이라고 하는 결과물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바로 작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꿈에 닿은 거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검색어에는 고객의 고민, 문제, 난관, 희망, 바람, 이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 긴장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당신의 브랜드가 그들의 클릭 몇 번에 노출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노출에 반복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동사로 인식돼서 스스로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 때 가능하게 연결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은 어떤 동사인가요? 그 동사가 여러분의 직업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동사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동사를 한 번 축적해 가실 때 사람들은 당신을 그 분야의 전문가로 인식한다라는 걸 기억해 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